약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에서는 노재팬 구호와 함께 맥주, 자동차, 의류 등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난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유니클로 매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시 유니클로의 최고 직무 책임자 오카자키 타케시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매운동은 없인 여겼다가 오히려 한국 소비자들을 자극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니클로 광고 속에 위안부 폄하 내용을 은근슬쩍 끼워 넣어 한국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인데 당시로부터 80년 전은 1939년으로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며 이를 근거로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등 일제의 만행이 자행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정한 의도가 다분한 광고였습니다. 해당 광고는 중단되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고 결국 한국에 있는 유니클로의 매장의 매출은 반토막이나 한국에서 최대 규모였던 명동 중앙점을 비롯해 수십 개의 매장이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니클로의 셔츠의 수입이 금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최근 일본의 다양한 언론 매체뿐 아니라 로이터 통신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지난 1월 유니클로 셔츠가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의해 수입이 막혔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재가 가해진 이 셔츠의 면화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신장 생산건설병단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미 세관 국경보호국의 주장입니다. 신장 생산건설병단은 이미 작년에 미 재무부의 성명을 통해 이 기관의 전 현직 관료의 미국 입국 금지 결정과 해당 인사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국민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 기관은 중국 중앙정부가 파견한 준군사 조직으로 국경 수비와 산업 개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이 이 지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감시하고 수용소에 감금해 강제 노동을 일삼는 행위들이 발견되며 비판을 받아 원래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면 제품을 수입 금지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몇몇 미국 장관과 인사들의 반대로 그 제재의 범위가 신장 생산 건설 병단으로만 좁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장 생산 건설 병단이 유니클로 셔츠에 관여되었다는 것이 최근 CBP가 공개한 문서에 나와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회사 패스트 리테일링은 이에 CBP의 결정이 극단적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우리는 심각한 인권 탄압뿐 아니라 강제 노동을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는 생산 과정 동안 강제 노동이 확인되지 않은 면화말을 사용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BP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신장 생산건설 병단은 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퉈왔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도 또한 신장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며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이것은 약자를 괴롭히는 조치이다 라고 표현하며 관련 회사들에게 이러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 반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의하면 중국 내 H&M과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글로벌 브랜드들은 신장산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미국의 편에 서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스러운 대응을 해버렸는데요. 신장 지역의 대변인인 쉬구이샹은 신장 지역의 제재라는 막대기를 휘두를 경우 너의 머리 또한 강타하게 될 것이다 라며 반발하였습니다. 쉬구이샹은 지난 3월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 이것은 반중국 성향을 가진 세력이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에 불과하며 신장 지역에는 강제노동이 없고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100년 넘게 흑인들을 착취해 면화 공장에서 노예로 삼아오지 않았냐며 이와 관련된 사진을 꺼내 보이며 반문했다가 그 사진이 미국 흑인 노예가 아닌 죄수들의 사진이 드러나 미국의 흑인 노예는 과거형이고 신장 위구르족의 노예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조롱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H&M 브랜드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바란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신장을 비하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H&M 상품들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삭제시키고 이 브랜드와 아디다스, 나이키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중국 앱스토어에서 지워버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속에서 6월에 열릴 G7 회의에서 신장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달프싱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인터뷰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을 상명하달식 전제주의 국가라고 표현하며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대한 추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은 이미 신장 생산 건설 병단의 전 현직 관료 미국 입국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국민과의 거래 금지, 그리고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와 토마토 제품 수입 금지 등과 같은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왔습니다만 7개국이 참여하는 G7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현재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폴리실리콘의 수입도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마이클 셸렌버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태양광 판넬의 미국 수입 중단에 대해 글을 써왔습니다. 그의 한 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값싼 태양광 판넬을 만들며 우세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강제 노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는 이를 대량 학살과 노예라고 표현하며 중국의 공장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 증거가 거의 없는 이유도 또한 엄청난 강제 노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은 평소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해왔고 중국이 이기도록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열릴 G7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와 견제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며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상들도 게스트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나라들을 결속해 중국에 가할 압박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위구르족의 인권 탄압과 관련 의심을 받는 유니클로와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열릴 G7 회의에서 미국이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해 어떤 의미 있는 대응이 나올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